오늘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신을 많이 하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문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소지시야. 부모가 주신 신체 훼손시키는 것을 불효로 여겨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트는 시대. 이런 조선시대에 그것도 왕족이 문신을 했고 그 문신으로 인해 조선을 뒤흔든 최대 스캔들이 밝혀졌다는 사실. 이 문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어우동, 어울우동이라고도 하죠. 조선왕조실록 성종 11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방산수 이난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이난이 자기 팔뚝에 이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겼다. 여기서 말하는 방산수 이난이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인 계양군, 그 계양군의 서자 이난입니다. 즉 세종대왕의 손자가 어우동과 정이 깊어져 사랑의 징표로 어우동의 이름을 자신의 팔에 문신으로 새겼고 그 문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의 행적이 들통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난은 장형 100대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고 경상남도 사천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우동 역시 자신의 몸에 정을 맺은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이 때문에 어우동과 같이 밤을 보냈던 남성들을 잡아들이기 쉬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우동은 결국 함종지도, 여자가 지켜야 할 3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섬기고 시집가서는 시아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조치라는 요것을 문란하게 했다는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사랑의 징표로 서로 문신을 새기는 연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인, 친구, 그리고 의형제와 함께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실 끝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바늘을 꿰어서 살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점상문신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 따르면 우리 동방 여염의 탕자들은 결의를 하는데 바늘로 서로의 팔뚝을 찔러 먹칠을 한다. 그 푸르기가 멍든 것 같아 이름하여 연비라 하는데 이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리로 삼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행했다라고 하니까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유행해온 문신이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 문신과 관련된 기록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사만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굉장히 예전식이죠.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변진인들이 남녀 근외 영문신이라 하여 일본과 가까워서 남녀가 문신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아 적어도 사만에서부터 문신의 풍습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조선, 몸에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문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내 몸에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효자 김수영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시기 때 있었던 기록인데요. 김수영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몹시 슬퍼하여 과일과 채소도 먹지 않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면서 괴로워하다가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직접 자신의 좌우 무릎에 새겨넣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말 그대로 신체발부 수지부모, 내가 부모한테 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불효인데 명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효심이 정말 지극하구나. 명종도 한 효심 한 왕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석을 세우고 구역이나 조세를 면제해주겠다 라고 이제 오히려 상을 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군번줄 대신에 군인들 몸속에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군번줄 대신 조선시대에는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요. 이를 부병자자라고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가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타난 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집안의 남자가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던 전날 이 가족들은 그의 몸에 문신 새기는 비극적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문신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순조 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평안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홍경래의 난 당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용천부사 권수는 적이 추격해오고 군사가 흩어지는 이런 수세에 몰리자 병사들 앞에서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맹세를 하며 따르를 따르라 군인들을 응집시키고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또 이제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에 임해서 팔뚝에 글을 새긴 것이 아주 가상하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논의하면서 이제 승진의 논의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경을 칠놈은... 자, 이 말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욕을 들으신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 경을 칠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형벌의 일종인 경형이 있었습니다. 이 경을 친다라는 거, 얼굴에 문신을 새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은 사실 중국 고대 형벌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행해졌었는데요. 그 사람의 외목에 해당되는 글자를 새겨서 문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 때 이런 기록이 있죠. 도망친 노비들. 그 도망친 노비들 나중에 이제 붙잡아 오면 또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 노비라는 말 자체가 노가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쳤다라는 말을 써서 남자 노예들한테는 도노, 그다음에 여자 노예들한테는 도비라고 이제 새겨서 죄명을 알리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문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죠. 그런데 냉동된 채로 발견된 미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 기원전 약 3300년경에 냉동된 미라가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몸에는 61가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문신을 새겼을까? 이 사람은 라임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에 문신을 새겨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문신을 새겼는데 과연 이웃나라였던 중국은 무슨 의미로 문신을 새겼을까요? 중국이 문신을 새긴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의미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중국에 있어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민족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신을 활용한 것.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부인들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며 오른팔로 좌측에 있는 소매를 걷는 사람은 월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까만 이빨 모양의 문신을 하고 개 모양의 관을 쓰는 사람들은 오나라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분 구분을 위해 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월현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극족은 문신을 숭상한다. 귀족은 적색으로, 평민은 청흑색으로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녀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또한 그들이 위아래를 모른다 라고 비판한다. 즉 새겨진 문신, 색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구분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태평환욱이라는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족은 문신을 숭상하는데 부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많고 가난한 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적기 때문에 글자 수만 세어봐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있다. 신분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문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4만 사람들이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문신을 하였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의 나라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보시자면 에도 막부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사절단들이 많이 파견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풍습들이 전해져 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조선 후기 역사서인 동사강목에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풍습 중 팔과 얼굴에 하는 문신, 치아를 물들이는 칠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개한 풍속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향유하는 계층은 무인, 유협, 뭔가 좀 주먹 좀 쓴 사람들, 그리고 기인여, 즉 주류 집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집단으로서 무인씨는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타투에서 우리는 타부를 연상을 합니다. 뭔가 금기시됐다라는 것도 아직 우리 관념 속에는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경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